그죠? 이제 고전, 야, 이 오늘 하는 게 다 좀 쎄. 니네 지금 수업 들어봐서 좀 알지? 근데 그나마 5번이 좀 쉬는 시간이었던 거야, 얘들아, 5번이. 인물관계도가 복잡해서 그렇지.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았잖아, 그치? 앞에 봐요. 얘는요, 내용도 중요한데, 이론적인 것도 꽤나 중요해. 이거 잘 봐야 돼. 앞에 봐요. 이게, 이런 구조 너희 진짜 많이 봤지? 현실에서 꿈을 꿔. 다시 현실로 돌아와. 이걸 무슨 구조라고 부른다고? 환몽구조라고 부른다. 그 환몽구조는 다른 말로 하면 액자식 구성이라고 그래. 그럼 얘들아, 누가 외화고 누가 내화겠니? 현실이 외화고 꿈이 내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액자식 구성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고 불러? 입몽한다 그래.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럼 나중에 꿈에서 깨는 거 뭐라 그래요? 강몽한다. 야, 어쩜 이렇게 남동구랑 똑같이 대답하는지 모르겠지, 진짜. 나 사실은 출몽이라고 하기 전에 빨리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빨리 대답했어? 나 사실 출몽 창피해서 지금 내가 다시 찍는 건데 진짜 망했어, 씨. 아이씨, 진짜. 앞에 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입몽과 강몽을 겪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는 몽자르 소설이든 몽이롭게 소설이든 똑같아. 공통점이야. 알겠지, 춤님? 거기가 제일 바로 저기 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쾌적하지 않나요? 자, 견딜만 하거든, 다시. 자, 보자. 근데 이제 몽자르 소설과 몽이롭게 소설의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둘 다의 공통점은 꿈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거고 그 깨달음을 우리 독자한테 전달해 주는 건데 차이점은 빨간색, 파란색으로 보시면 돼요. 자아가 불일치하고 얘는 자아가 일치한. 이게 뭐냐면 너 그런 꿈 꾼 적 없어? 꿈에서 내가 나로 나올 때도 있지만 나 솔직히 있어. 내가 엄청 유명한 배우가 돼. 이러면 수업이 오래 간다고. 리액션 이렇게 할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 그냥 솔직히 니네 말고 그런 꿈 꾼 적 없어? 뭐, 유명한 배우가 아니더라도 내가 꿈에서 뭐 개가 됐다든지. 민섭이 봐. 빨리 수업 끝내고 싶대잖아.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는 알겠지? 현실에 내가 꿈에서 나로 그대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난 지금 학생인데 내가 되게 유명한 배우가 돼 있었다라니까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도 있어. 꿈속에서는. 그게 이제 몽자르 소설과 몽이롭게 소설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제목, 근데 이게 몽자르와 몽이롭게 소설이 제목을 보면 구분이 빨리 돼. 몽자르는 땡땡몽. 이 몽유록계는 땡땡 몽유록이라고 돼요. 우리 거는 오늘 강도 몽유록이라고 돼 있으니까 무슨 소설이야? 몽유록계 소설이다, 얘들아. 그리고 근데 이제 몽유록계 소설 오늘 좀 디테일하게 할 거니까 몽자루 소설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 이 소설이 기말고사에 발제가 돼서 이제 선택이 돼서 나온다면 보기 박스에 몽자루 소설을 넣어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선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공을 들여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내신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았지만 수특에는 매년 나와, 한 중간쯤에. 이 환몽 구조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저 몽자루 소설에서 제일 대표적인 소설이 너희 들어봤니? 구운몽? 구운몽에서요. 이제 1000상계의 인물이 있어. 이 1000상계의 인물이 성진이야, 성진. 성진이가 승려야. 승려인데 요 승려가 팔선녀랑 희롱을 해. 희롱 아까 전에 얘기했지, 연애질이라고? 능력자야. 팔선녀는 이름이 아니에요. 8명이라서 팔선녀예요. 알겠죠? 야, 근데 승려가 이러면 돼? 안 되지. 그래서 성진이의 스승이 있어요. 스승이 육관대사야. 그 육관대사가 승려가 이러면 안 되지.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하고 벌을 내려서 얘를 또 어디로 쫓겨나게 돼요? 지상에 양소유로 이제 쫓겨나게 돼. 근데 군수저집 아들이에요. 이게 왜 벌인지는 잘 모르겠네. 자, 어쨌든 양소유가 돼서 금수저집 아들로 태어나서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하기까지 해서 모든 벼슬을 다 해. 그 최고 벼슬까지 찍어. 할 수 있는. 최고 벼슬까지 찍고 돈도 많아. 얼굴도 잘생겼어. 심지어요. 이 팔선녀도 같이 내려와. 그래서 얘가 이 팔선녀들을요. 첩으로 다 8명을 다시 만나.
그래서 이 8명의 부인과 첩들을 거느리고 성공한 인생을 살면서 이 호화스러운 술과 안주와 맛있는 음식과 예쁜 부인들 8명 딱 놓고 딱 행복한 이 순간 얘가 이런 생각을 해. 왜 이렇게 뭔가 헛헛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 수 없는 세상인 거지. 약간 찐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뭔지 알지?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이렇게 허무하지? 를 깨닫는 거야. 언제 우린 그런 걸 깨달아 볼까?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자, 그럼 잘 봐. 지금 이런 거야. 이 양소유가요.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다 겪어봤어. 다 가져봤어. 근데 이 세속적인 욕망은 어떤 것이다라는 걸 깨달았니? 덧없는 것이라는 걸 뭐 했어요? 깨달았어. 깨닫자마자 갑자기 펑 하더니 육간대사가 나타나. 이제야 깨달았느냐 하고 깨워봤더니 한바탕 꿈이더라. 이런 이게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쫓겨난 이야기가 사실은 뭐였던 거예요? 꿈, 얘가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럼 다시 깨어난 게 현실로 뭐 한 거야? 컴백한 거지. 그래서 이게 벌이라는 게 뭐냐면 육간대사가 팔선녀랑 희롱하고 놀았잖아. 이것도 연애질하는 것도 세속적인 욕망이거든, 얘들아. 승려는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하지 못하니까 얘는 하고 싶거든. 근데 하지 못하는 걸 못하게 하면 어때요? 하고 싶지 않니? 그러니까 꿈속에서 그걸 다 경험하게 해준 거야. 경험해봤더니 아씨 뭐야 그거 아니네 해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 심지어는요 이 꿈을 누구 꿨는 줄 알아? 팔선녀도 이 꿈을 같이 꿔요. 그래서 이 성진이와 팔선녀가 이 꿈을 통해 깨달음을 팍 얻고요. 다 이 팔선녀까지 머리를 깎아. 다 불교에 기이하면서 끝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게 왜 몸자르 소설이냐면 성진이가 누구로 꿈에 나오기 때문에 승려인 자신으로 꿈을 꾼 게 아니라 꿈에서 누구로 나와요? 금수저집 아들이 되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자아와 꿈속의 자아가 어때요? 불일치하지 동우가. 이해됐어요? 눈을 뜨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자, 근데 요 몽유롭게서 이제부터는 좀 더 집중해야 돼. 근데 이 얘기를 들려준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몽자르 소설이라서 얘기를 좀 해주는 거야. 야, 니네 해리포터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뭐, 구운몽은? 너무한 거야. 무려 해리포터보다 한 약 1000년 전 판타지 소설이야. 우리나라 최초란 거의 세계 최초일 수도 있어. 그렇지 않니? 엄청난 소설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오늘 메인은 몽유롭게 소설인데 몽유롭게 소설은 약간 요 구조가 좀 달라. 이 환몽 구조는 똑같은데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잘 봐. 작가가 꿈에서 그냥 자기 자신으로 등장해. 근데 어디 이렇게 가다가 뭐야? 너희 뭐 토론하니? 나도 좀 낄까? 해서 같이 토론을 해. 그래서 그 토론하던 도중에 뭔가를 깨달음을 얻어. 그게 뭐든 간에 주제마다 다르겠지? 깨달음을 얻고 꿈에서 깨!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기록해. 아, 내가 꿈에서 이런 사람들이랑 토론을 했는데 말이야. 이런 깨달음을. 그게 바로 몽유롭게 소설이야. 어쨌든 꿈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건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큰 차이점 하나만. 어떤 몽유롭게 소설은 그 토론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같이 토론자가 되어서 막 같이 주고받아. 설왕설래해. 이야기를. 근데 오늘 우리 작품은요. 토론하는 데에 가. 우연히. 그래서 그 토론하는 걸 이렇게 듣기만 해. 듣기만 하고 그 듣는 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긴 해. 얻고 꿈에서 깬 다음에 하고 적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관찰자적 태도야. 이 꿈꾼 사람이. 자기 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점이 참 독특한 몽유롭게 소설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내용은 이해됐어요? 자, 이건 사실 내용은 아니고 이 몽자르 소설과 이 몽유롭게 소설 간의 이제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우리 요번 소설에서의 이제 독특한 지점까지 선생님이 조금 얘기해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칠판에 있는 건 선생님이 너희가 안 써도 되게끔 132페이지 보입니까? 132페이지 잠깐만 펴볼게요. 지금 132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까만색 네모박스 보입니까, 얘들아? 네, 그 까만색 네모박스에 선생님이 요거 칠판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필기 좀 해놨어요, 얘들아. 몽자르 소설과 몽유롭게 소설에 대한 거. 요것도 우리 나중에 외워서 시험 볼 거니까요. 잘 체크해 놓은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자, 선생님 봐봐. 이제
이런 카테고리 이론 같은 것들은 탄탄하게 잡았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할 작품은 무슨 몽유록? 강도 몽유록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을 먼저 좀 찝을게요. 앞에 봅니다. 강도 몽유록은요. 강도가 이제 지명이야. 이게 약간 뱅이래. 병자호란. 병자호란이 시대적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병자호란이 왜 일어났지? 시대의 흐름을 무시했지, 우리가. 그치? 시대의 흐름은 누구였는데? 청이었는데, 우리가 명나라만 외치고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오랑캐라고 얕봤던 청에게 짓밟힌 무지막지한 치욕스러운 사건이었잖아. 그러면 이 병자호란의 엄청난 치욕, 삼전도 구려, 우리. 이거 누구 탓 많이 하잖아, 우리 문학작품 보면은. 누구 탓? 무능한 집권층. 근데 이 작품에 실존 인물이 되게 많이 등장한다, 얘들아. 알겠지? 우리 병자호란 생각하면 생각나는 인물 없어요? 근데 김자점 정도는 좀 등장해줘야 되지 않겠니? 김자점. 임경업 이런 애들. 자, 어쨌든 무능한 집권층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와. 근데 얘들아, 무능한 집권층에 대한 비판이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 등장하는 게 아주 흔해. 많이 나와. 근데 이 소설의 독특한 지점은 뭐냐면 이걸 여인들이 얘기해. 감히 여자들. 이거를 여성들의 입으로 얘기한다는 게 이 소설의 또 독특한 지점이에요. 크나큰 특징이에요. 근데 왜? 무능한 집권층이라는 게 대부분 누구였을까? 남성이었겠지. 이해됐니? 그러면서도 두 번째, 여성들에 대한 지조와 그리고 남자에 대한 열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송하는 그런 작품이야, 얘들아. 왜냐면 이 소설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야. 우리 주인공이요, 승려야, 승려. 승려인데 너희도 그 있어. 강도지방에서도 이게 전투가 좀 일어났었어. 그래서 전투 일어나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좀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해 주려고 어떤 승려가 그 강도지방에 간 거야.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숲속을 거닐다 보니까 뭐 소란소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어떤 여인들이 도런도런 앉아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들어보려고 갔더니 그 여인들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여인들이 막 머리 깨져 있고 막 배랑 입에서 막 물 막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죽은 모습들이야 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어떤 원통한 이야기들을 막 썰을 풀고 있는 거지. 근데 거기서 여인들이 엄청 나와, 얘들아.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각자 자기의 죽은 썰을 풀어주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여인 1, 여인 2, 그리고 기생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여인 1, 여인 2, 우리 본문에 그럼 여인이 몇 명 등장한다고? 3명 등장할 건데 원래는 엄청 더 많은 여인들이 나와. 근데 모의고사에 만약에 이게 6월 때 연기가 된다면 다른 여인이 말하는 파트가 등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내용은 다 똑같아요. 결국 저거야. 이거야. 어떤 여인이 나와도 똑같아, 얘들아. 이해됐니? 그래서 요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어디로 가냐면 우리 129페이지로 갈게요. 자, 이제 내용 별거 없으니까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아선사는 주인 없는 시신을 가련히 여겨서 수습해줄 생각으로 버드나무 가지를 채듯 날듯 강을 건너갔다. 그리고 나서 얘들아, 우리 어디로 가요, 얘들아? 우리 어디니? 이거 뭐지? 분홍색으로 갈게요. 분홍색이 왜 이렇게 생각 안 나? 분홍색으로 갈게요. 얼핏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얘들아, 뭐 한 거라고 여기가? 임몽한 거라고, 얘들아. 분홍 색깔. 이해됐어요? 자, 지금부터 내화로 들어갑니다. 하늘과 강이 모두 파란데 구름은 모였다 갔다 하고 밤 기운이 처량한 게 심상치 않았어요. 하고 바람결에 전해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얘들아, 밑줄 친 부분 갈게요. 서글픈 기운을 띠고 있었어요. 근데 괄호 부분, 연약한 머리가 한길 남짓한 밧줄에 묶여 있거나 한자쯤 되는 칼날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으스러진 뼈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있고 다들 지금 어때요? 구체적으로 외양 묘사가 되어 있죠. 근데 우리 거기 외양 묘사, 구체적 외양 묘사 앞에다가 처참함이라고 쓸게요. 처참함. 차마 볼 수 없었고 이루 다 기록할 수도 없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여인 첫 번째 가겠습니다. 한 부인부터 읽을게요. 한 부인이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얘들아, 여기서 인물관계도 잘 파악합시다. 한 부인이 누구라고? 유씨라고.
유씨에 대한 부연 해설 봐. 누구라고 유씨가? 누구의 아내? 김류의 아내. 얘들아, 김류의 아내는 누구의 어머니? 김경진의 어머니. 얘들아, 인물관계도 한 번만 여기다가 쓸게요. 이거 좀 중요해. 이거 얘들아 실존 인물이다. 김류, 김경진. 실제야. 앞에 봅니다. 김류와 누가 결혼했다고? 유씨가 결혼한 거예요. 알겠죠? 자,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김경징을 낳았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계속 해봅시다. 나라님이 피란했으니 그 처참함이야말로 무엇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운명을 달리한 건 하늘의 뜻입니까? 귀신의 뜻입니까? 그 이유를 찾으면 이르는 답이 있으니 바로 내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나라가 이 병자호란해진 건 내 남편 때문이라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남편이 누구야? 김류야. 김류는요. 재상의 지위에 있었고 채찰사의 임무를 맡았거늘 공론을 살피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서 강도, 지금 전쟁 중이야. 병자호란 중. 강도의 막중한 임무를 사랑하는 아들 김경징에게 맡겼습니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아이는 부귀에 빠져 아름다운 경치나 즐기며 앞날에 대한 계책이라고는 전혀 없으니 군사의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강이 깊지 않은 게 아니요. 성이 높지 않은 게 아니었구만. 얘들아, 여기다 밑줄 쳐봐. 그럼 얘들아, 지역적으로 유리했어, 불리했어?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했지만 큰 일을 그르치고 말았으니 죽임을 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돼. 앞에 봐요. 지금 누구의 잘못이었던 거야? 둘 다의 잘못인 건 맞아. 근데 여기서 얘들아, 김경징은 실제로 사형당해, 얘들아. 알겠죠? 하지만 오해하지 마. 김유는 사형 안 당했다, 얘들아. 알겠죠? 그러니까 야, 엄마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지?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아비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니 그 아이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운명이 기박한 제가 기꺼이 자결한 것도, 얘들아, 자결했대. 남편의 죄를 자기가 대신 자결했어. 이 얼마나 여인으로서 지주와 절개가 충실하냐 이거야. 이해됐니? 자, 당연하니 그 일은 한스러울 게 없습니다. 다만 외아들이 살아서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제가 남았으니 1000년 동안 남을 악명을 온 바다를 기울인들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쌓이고 쌓인 한이 옷깃에 가득하여 하루도 잊을 날이 없답니다. 앞에 보세요. 잘 봐. 이런 일을 겪었어. 자, 지금 누구의 무능함을 탓하고 있어? 무능한 직거춤 누가 나왔어요? 김유와 김경징. 이렇게 두 명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무능해서 내가 자살을 했어. 근데 내가 죽은 거 원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자의 어떤 지주와 열은 칭송하고 있는 건데, 다만 내가 억울한 건 내 아들이 살아서 이 실수를 좀 만회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죽어서 이제 오명만 남았으니 그 오명은 씻을 길이 없으니 그게 내가 너무 원통하구나. 이렇게 엄마로서의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여인이 말을 채 다 끝내기도 전에 누가 등장했어? 여인? 두 번째. 네모박스 보입니까? 자, 여인 두 번째가 등장합니다. 얘들아, 여인 두 번째 박씨 누구라고 써놨어요? 앞에 봅니다. 누구? 박씨. 김경징의 아내야. 그러니까 유씨의 누가 되는 거야? 며느리가 되는 거다, 얘들아. 자, 시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이제 며느리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서방님은 자기 재주를 헤아리지 못하고 홀로 중책을 맡아서 천혜의 지역만, 아까 시어머니가 한 말 기억나? 지영이 유리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 근데 졌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자, 홀로 중책을 맡아 천혜의 지역만 믿고 군사일을 돌보기를 게을리하였으니 그 결과 방어에 실패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얘들아, 색깔만 읽을게요. 전군이 무너져 임금님이 성 밖에 나와서 항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강도를 수비하지 못한 데 말미암은 것이니 사형을 당하는 것은 군법에 마땅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지금부터 주황색 갑니다. 근데 이민구, 김자점 뒤로 넘겨. 그 다음에 신기원. 오케이. 얘네는요. 주황색만 읽을게요. 달무리 안에 있는 임금을 길 가는 사람 보듯이 했지만 왕법이 시행되지 않았다? 얘들아 질문. 왕법이 시행됐다면 이 세모 세 사람 어떻게 됐을까? 지금 자기 신랑은 왕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사형당한 거야. 근데 얘네는 왕법이 시행되지 않고 임무를 담당할 그릇이 못됐지만 이런 자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 도성을 지키겠습니다. 얘들아 주황색만 읽을게요. 이처럼 나라의 은혜를 저버렸지만 조정에서는 군법에 회부되지 않고 도리어 총애와 녹봉을 더해 주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노란색 세모와 주황색 세모의 차이점을 볼까요? 노란색 세모는 어떻게 됐지? 물결 표시.
사형당했죠. 근데 주황색 세모는 물결 표시 어떻게 됐어요? 총애와 녹봉을 더해 주었대. 월급 올려줬대. 그래서 나는 어떻다? 밑줄친 부분. 서방님 홀로 사형을 당했으니 나는 원통하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하지만 이건 실제로 서방님이 죽은 것에 대한 원통함을 얘기하는 글이 아니야. 이렇게 남자들이 무능한 직권층으로 많이 있었다고 얘들아. 지금 세모들을 쫙 야 거기에 심지어 누구도 있어? 무능한 직권층 중에 내 남편도 있어. 내 시아버지도 있고 내 아들도 있고 다 내 가족들.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효과가 뛰어나냐고 얘들아.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이고 직권층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효과가 어땠을까 민서봐. 남 욕하는 거밖에 안 됐을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걸 가족의 입으로 씹어버리니까 효과가 큰 거지. 진짜 잘 쓰지 않았니? 이해됐어요? 자, 좀만 견디세요. 야, 그래도 선생님이 진짜 훈텅훈텅 읽고 있잖아. 근데 얘들아, 이렇게 읽으면 돼, 안 돼? 너희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알겠죠? 왜? 시험에 쓰잘데기 없는 황제석 같은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까 얘기했죠? 자, 계속 이렇게, 내 목숨 잃은 건 아까울 게 없지만, 살아계신, 봐봐, 시아버지 살아있다니까. 살아계신 백발의 시아버지는 영영 자식을 잃고 말았으니, 여기서 자식이 누구야? 김경진. 죽은 이든 산 이든 원망하는 마음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할 때 여인 몇 번째? 세 번째. 사실 얘들아 얘가 여인 우리 본문에서 여인 세 번째죠. 원래는 마지막 여인이야. 얘들아. 원래 중략 부분에 어떤 할머니도 일어나서 얘기하고 어린 여자도 일어나서 얘기하고 여인들이 엄청 많이 나와. 알겠지? 자 이제 마지막 여자 세 번째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 의아해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저는 기녀입니다. 노래와 춤으로 멀리까지 이름이 퍼져 청조와 소식을 전하고 나비가 향기를 탐하 이르는 곳마다 양대요. 밤마다 운우의 정이 있었으니 향락이 지극하여 즐거웠다면 즐거웠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를 돌보건대 귀히 여길 것은 절이였으므로 하루아침에 깊은 규방에 들어앉아 비단장막을 들이우고 한 낭군을 모셔서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고 살았건 뜻밖의 풍파가 일어나 청춘의 나이에 꽃이 지고 말았습니다. 까지 끊어봐. 야 여기까지 그냥 지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그냥 지 얘기했다고. 나는 기녀로서 아주 훌륭하고 이름난 이쁜 기녀였는데 어떤 한 남자 만나서 잘 살았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밑줄친 부분이야. 내가 너희 얘기를 듣고 인간사를 돌아봤으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는 여자의 절이었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근데 오늘 밤 이 훌륭한 모임은 제 분수 밖의 것인지라 저는 외람되이 곁에서 여러분의 절개를 우러르며 아름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높은 절개와 아름다운 지조는 하늘에 반드시 감동할 것이고 사람이 탐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니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위로해주고 있죠. 자 노란색 읽을게요. 남자 탓한다 이제 노란색. 자 노란색 주황색은 다 탓하는 거야. 강도가 함락되고 남한산성이 위급해지자 임금이 어떠한 능욕, 삼전도 구령 나간 거에 나가서 이게 머리 받고 인사한 거 능욕을 당했습니까? 나라의 수치가 이처럼 컸지만 충성스러운 신하와 의로운 신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록색 여기 계신 부인들의 영예로운 죽음을 택하셨으니 무슨 서글픔이 있겠습니까? 자 다음 초록 색깔만 읽어볼게요. 필기한 부분 읽겠습니다. 당시 사대부가 여인들에게 요구했던 가치관이 보다 여인들은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영예로운 그런 죽음이 영예로운 죽음이라는 거야. 자, 이 말에 좌중의 여인들이 일시에 통곡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 선사는 혹시 들킬까 싶어서 숲에 숨어있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 물러났는데 문득 강몽했네요.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더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자, 1번에 5번 가겠습니다. 야, 5번에다가 별표 치고 이거 기억해. 만약에 내가 너희 학교에서 서술형 있었잖아? 나 그럼 이거 무조건 쓰게 했을 거야. 서술자의 기능이 청선사의 기능이지. 인물의 대화를 듣지만 개입하지 않은 관찰자적 모습이다. 이거 중요하겠죠. 별표 치세요. 자, 기억 뭡니까 얘들아? 기억은요. 아이고 틀린 것만 빼고 다 읽자. 전쟁의 상처로 인한 한이 서린 여인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삶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아까 그 밑줄 친 부분 절이가 중요합니다 하고 얘기했고요. 전쟁 당시 위기에 처한 나라의 수치스러운 모습, 임금이 능욕을 당했다고 얘기했고요. 자, 5번. 2번에 5번. 전쟁 상황에서 남성들이 보여준 모습과 대비되는 부인들의 모습 칭송하는 거. 아까 남성들의 모습은 무슨 색이었어요? 노란색이었죠. 하지만
그와 대비되는 여성들의 모습은 초록색이었어요. 이해됐나요? 네, 요렇게. 자, 나머지 4번은 틀렸습니다. 볼 필요 없어. 자신을 성찬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지지와 절개가 충실했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구나.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자, 3번. 라지 A와 B에 드러난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나머지 다 중요합니다. 자, 2번만 갈게요. 뭐야. 맞는 얘기 하나도 없어, 이번에. 전쟁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야, 라지 A, B가 뭐였냐면요. 여인 1, 여인 2의 발언이거든. 여인 1, 2가 전쟁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요. 바람직한 임금의 역할을 제시한 것도 민서봐 아니었지. 둘 다 남편 탓, 아들 탓, 또는 김자점 이런 애들 탓. 이해됐어요? 네.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4번. 얘들아. fel색깔은요, 공통점. 노란색은요, 4대부에 대한 비판. 초록색은요, 우리 여성들의 절의를 요구했던 시대적 가치관. 선생님 이거 본문에도 색깔 일치시켜 놨어요. 얘들 알겠죠? 사실 주황색은요. 노란색으로 칠하고 싶었지만 선생님 노란색을 좀 구분 짓고 싶어서 주황색으로 한 것뿐이에요. 김자전 부분. 김자전미를 자꾸. 아까 맞지? 김자전 나왔지? 네. 자, 문제풀이만 가겠습니다. 4번에 2번 갑시다. 4번에 2번. 청어선사가 석장을 짓고 한가로이 거닌 거. 이렇게 하다가 여인들 만난 거거든, 얘들아. 그게 얘가 얘들아 전쟁에 대한 비판의 기준을 마련한다고 얘는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너무 맞고요. 나머지도 선생님 필기 다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빨간색 박스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빨간색 박스도요. 얘들아 본문 색깔하고 완벽히 일치시켜 놨어요. 노란색, 그리고 주황색, 초록색. 근데 나머지 보라색 부분만 선생님이랑 좀 깔끔하게 볼게요. 일반적인 몽유록과는 달리 누구를 화자로 설정했다? 여성들을. 그래서 여인들의 열을 높이며 당당하게 발언했고 사대부가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쟁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무능했던 남편, 아들, 시아버지, 당대 지식인 계층의 남성 태도를 비판했다. 그래서 이걸 연려소설이죠. 연려서사로 구분하고요. 또는 죽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원혼서사 동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고전 3문 6번도 마칠게요.